안녕하세요. 외과의사입니다. 오늘은 그 장피 누공이라고 배 안에 창자랑 피부랑 연결되어 있는 관이 형성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이 흔하다 뭐 드물진 않습니다. 드물진 않고 빈번하게 발견되는데요. 이게 어떤 건지 오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뭐 철자를 보면 이제 장 피스출라라고 하거든요. 피스출라 누공이라는 건데 엔테로큐테너스 피스출라가 이제 장피 누공이라는 겁니다. 창자랑 피부랑 통해져 있는 거 장피 누공인데 그래서 뭐 예를 들면은 우리 뭐 외과 같은 경우에는 위장이랑 피부랑 통해져 있는 경우도 있고 또는 뭐 십이지장이랑 피부랑 통해져 있는 경우 소장이랑 피부랑 통해져 있는 경우 그다음에 큰 창자랑 피부랑 통해져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이런 누공을 자주 보는 게 이 항문 질환, 치질 중에 우리 항문이랑 항문 주위로 이제 새끼리 통해져 있는 그런 경우도 있거든요. 그걸 피스출라라 그럽니다. 그림을 잠깐 보게 되면 이렇게 이제 이 창자 내부랑 피부랑 이렇게 구멍이 돼서 형성되어 있는 경우에요. 이렇게 이걸 이제 원래 이런 구멍이 형성되어 있으면 안 되잖아요. 안 되는데 이게 어떤 병이라든지 어떤 나아가는 과정에서 이렇게 관이 길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뭐 생기는 문제가 요 이제 창자 안에 있는 내용물들 뭐 흔히 말하는 밥이나 뭐 그런 뭐 똥이나 변이나 그런 거죠. 그런 소화액이나 이런 것들이 요 피부를 구멍을 통해서 살살살 흘러나오는 거예요. 흘러나오면 이제 피부가 자꾸 젖겠죠. 젖고 이제 불편하겠죠. 아프기도 아프고 한 번씩 피가 나기도 하고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뭐 수술하고 나서 회복 중에 어떤 합병증이 생기는 경우도 있고요. 또는 그냥 잘 지내고 계시는데 어떤 병 때문에 장피 누공이 생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경우에 따라서 수술해야 되는 경우도 있고 수술 안 하고 좀 지켜보는 경우도 있긴 합니다. 그래서 이런 누공이 생겼을 때는 잘 보고 판단을 해야 되죠. 흔히 우리가 수술하고 나서 생기는 경우를 이제 한 번씩 접하고 수술 전에 이제 병으로 생기는 경우도 접하는데요. 결핵이라든지 또는 뭐 우리 크론병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창자에 생기게 되면은 얘들이 이제 병이 진행되면서 장피 누공이 만들어지는 경우도 한 번씩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외래로 환자분이 오셔가지고 배에 구멍이 하나 생겼는데 거기로 자꾸 이상한 분비물이 나온다. 어떤 경우에는 내가 밥을 먹으면 반찬 색깔 비슷한 게 나온다. 또는 뭐 이게 조금씩 흘러나오는데 이게 좀 냄새가 좀 고약하다. 변 냄새가 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쭉 보게 되면은 이게 창자랑 통해져 있구나. 위장이랑 통해져 있으면 우리가 먹은 음식물 같은 게 뭐 나오는 경우도 있고요. 큰 창자랑 통해져 있으면은 고약한 냄새, 그러니까 변 냄새가 이게 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작은 창자랑 통해져 있는 경우도 창자 내용물 이제 소화액 같은 것들이 나와서 이제 피부염이 생기고 뭐 그렇거든요. 그렇게 이제 외래로 오시는 경우가 있죠. 그러면은 장피 누공이구나. 또 우리 항문에 생기는 누공 같은 경우에는 변을 보고 깨끗이 씻었고 이제 나왔는데 좀 시간 지나서 보면은 이제 속옷에 자꾸 묻는다. 내가 변을 보거나 무슨 뭐 방구를 끼거나 하지도 않았는데도 자꾸 속옷에 묻는다. 그러면 이제 거기에 누궁이 생겨서 조금씩 흘러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뭐 수술로 인해서 생기는 경우도 있어요. 우리가 뭐 위 수술을 한다든지 작은 창자나 큰 창자 수술을 하고 회복되어 가는 중에 잘 회복되면 좋겠는데 안에서 무슨 고름이 생긴다든지 이래가지고 배액관을 통해서 이제 좀 흘러나오다가 나중에 배액관을 제거했는데도 계속 흘러나오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이제 장피 누공이 생기는 거죠. 어떤 경우에는 어떤 뭐 이게 인위적으로 장피 누공을 만드는 경우도 있어요. 우리 외과 의사들이 치료하다 보면은 이게 장피 누공이 안 생겨야 되지만 이게 어떤 부위 생기게 되면은 이걸 일부러 장피 누공을 만들어 버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재수술해서 치료하기가 더 어려운 경우도 있기 때문에 한 번씩은 드물게는 이제 장피 누공을 만들어서 이게 저절로 낫도록 시간을 이제 기다리면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장피 누공이 생기게 되면 이게 저절로 이제 막히는 경우도 있고
저절로 막히지 않고 계속 뭐 문제 생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결국은 수술을 해줘야 되고 하죠. 이 저절로 막히는 경우에는 어떤 경우 저절로 막히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 이외에는 잘 막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절로 막히는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 거기 아까 말씀드렸던 이 구멍으로 있잖아요. 이 창자랑 피부랑 통해져 있는 이 구멍으로 여기로 쫄쫄쫄 흘러나올 거 아니에요. 흘러나오는데 이 흘러나오는 양이 뭐 하루에 500cc 이상이다. 많다. 500cc를 좀 기준으로 어느 정도 높으면 많다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흘러나오는 양이 많다. 하이 아웃풋이다. 우리 많이 흘러나온다. 그러면은 이 장피누이 저절로 안 막힙니다. 안 막혀서 나중에는 이제 수술해야 되는 경우가 많아요. 흔히 이제 위장이랑 피부랑 통해져 있는 경우는 내용물이 많이 나오지가 않습니다. 그러면 저절로 수술하지 않아도 장피누은 저절로 막혀버려요. 구멍이 막혀서 괜찮아지거든요. 그리고 큰 창자 같은 경우에도 큰 창자랑 피부랑 통해져 있는 경우도 그렇다지 양이 많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500cc 밑으로 나오는 경우가 많아서 저절로 회복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12지장이랑 피부랑 통해져 있거나 작은 창자랑 피부랑 통해져 있는 경우는 한 번씩 양이 많은 경우가 많아요. 그런 경우에는 뭐 저절로 회복 안 되죠. 그러면 이제 수술을 다시 해서 그 장피누공을 해결해야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뭐 수술을 어지간하면 안 하고 낫는 게 제일 좋거든요. 왜냐하면 이 장피누공 수술이 들어가 보면은 좀 쉽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주위에 유착도 많고 하기 때문에 박리도 어렵고 더 안 한 경우가 더 나은 그런 경우도 드물게 종종 있기 때문에 장피누공은 어지간하면 수술 안 하고 낫도록 만들어야 되고 그런 문제가 있죠. 근데 뭐 아까 방금 말씀드렸듯이 양이 많이 나오면 수술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가 뭐냐면은 요 자리에 이렇게 이제 요 길이가 뭐 한 2.5cm보다 이게 더 짧아버리면은 잘 안 아물어요. 잘 안 아물고 또 계속 지속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경우에도 또 수술해줘야 되고요. 또 요 부위에 이제 창자가 내용물이 여기서 뭐 일로 흘러가잖아요. 흘러 내려가는데 밑으로 잘 내려가면 일로 흘러가 나오는 양이 적습니다. 그런데 밑으로 내려가는 게 잘 안 내려가면 일로 많이 흘러나오거든요. 결국 여기가 앞쪽이고 여기가 뒤쪽 후반부라 그러면 이 후반부 쪽에 원위부 쪽에 어떤 창자가 막혀 있다든지 해버리면 이 흘러가다가 막히니까 다시 역류해서 다 나버리거든요. 그래서 이 후반부 쪽에 원위부에 장폐색이 생기면 또 잘 안 났습니다. 계속 흘러나오기 때문에 양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또 결국 수술해야 됩니다. 또 그리고 여기에 이 부위에 이물질이 있다든지 뭐 수술했는 실밥이 뭐 안 녹는 실이라든지 아니면 금속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여러 가지 이물질 같은 게 있다 그러면 또 잘 안 막힙니다. 그리고 또 이 부위에 고름이 있다든지 고름 주머니가 크게 있다든지 하면 또 잘 안 막힙니다. 여러 가지 원인이 안 막히는 여러 가지 원인이 몇 가지가 있거든요. 그 중에 앞서 말씀드린 그런 게 있으면 안 막히고요. 또 여기에 이 부위에 뭐 암이 있다든지 하면 또 안 막히고 이 부위에 또는 뭐 방사선 치료를 받아가지고 염증이 있다든지 이러면 잘 안 막힙니다. 그리고 또 이 부위에 뭐 크론병이라든지 하는 그런 염증성 장질환이 막 심하게 있다 그러면 또 안 막힙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우리가 외과 의사들이 이 수술하고 위장 수술을 하고 소장 수술을 하고 큰 창자 수술을 해주고 하고 나서 안에 뭐 장피 누공이 만들어졌는데 그리로 흘러나오는 것들이 양이 뭐 우리가 생각하기에 적을 것이다. 그리고 실제로 적고 앞서 말씀드렸던 거 암도 없고 또는 방사선 치료 받은 것도 아니고 또 우리 장피 누공 길이도 좀 길 것이고 또 원위부에 막힌 것도 없어서 잘 내려가고 뭐 이물질도 없고 여러 가지 어떤 막히지 않는 그런 조건들이 없다라고 판단하면은 이거는 정도 시간을 두면은 대부분 호전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수술하지 않아도 저절로 이제 이 길이 요 길이 점점점 좁아지면서 저절로 딱 붙어버려서 낫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기간은 환자마다 좀 달라요. 좀 달라서 뭐 일정하게 얼마 정도 지나면은 다 나으니까 뭐 그렇게만 지켜보자 그렇지 않고 어떤 또 장피 누공의 위치라든지 어떤 창자랑 연결됐다든지 아니면은 나오는 양상이라든지 또 이 장피 누공이 상피 세포들로 다
어느 정도 다 덮여버리면 또 안 막히거든요. 그런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야 이거는 막힐 것이다라고 판단되면 그냥 둡니다. 그냥 흘러나오더라도 적게 흘러나오면은 이제 굳이 입원하지 않고 집에서 깨끗한 거즈 같은 걸 이제 바꿔가면서 좀 지켜봅시다라고 하면은 아무는 경우가 많습니다. 길게는 1년 넘게 지켜보면 또 막히는 경우도 있거든요. 양이 적으면 환자분들은 좀 불편할지라도 그래도 수술하는 것보다는 더 이득인 경우가 많습니다. 수술하게 되면 더 위험하기 때문에 더 낫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것보다는 지켜보면서 저절로 회복되기를 기다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 오늘은 그 외과에서 자주 접하는 그 장피 누공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